안녕하세요. 유랑TV 증권부입니다. 12월 4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. 데드라인이 없다. 원래 시장에서는 이번 달 한 12월 15일이 데드라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데드라인이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양보를 좀 압박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배수진을 친 건데, 심지어는 그 내년 11월 이후에도 합의가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시장에서는 안 좋은 발언이 나와가지고 지난 간밤에 미국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 S&P 500 지수가 개파락을 했습니다. 거의 한 1% 정도 개파락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좀 들어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S&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66% 하락 마감됐습니다.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. 환율은 갑자기 이제 올랐습니다. 한 7원 정도 튀어 올랐고, 그래서 환율이 1194원에 상승 마감됐습니다. 오늘 좀 환율이 크게 좀 불안한 증상을 보였네요. 그 여파가 좀 커서인지 외국인들도 선물이랑 현물, 코스피, 코스닥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. 기관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선물도 좀 소량 매수를 했고, 코스피랑 코스닥은 거의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.73% 하락 마감됐고요. 코스닥도 0.68% 하락 마감됐습니다. 내일 특이사항으로는 신규 상장주 이제 NH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내일 상장을 하는데, 제가 원래 이 리츠 회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.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리츠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NH 리츠의 개요인데요. NH 리츠라는 개념을 저도 이번에 이제 리츠 회사 별로 관심 없어서 그동안엔 자세히 안 봤는데, 이번 NH 리츠가 좀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 좀 신기하더라고요. 대부분 리츠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,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, 이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NH 프라임 회사가 혹시 부동산을 갖고 있나를 자산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, 현재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 서울 스퀘어라는 건물 있잖아요. 그 서울역 앞에 맞은편에 있는. 근데 이 이 서울 스퀘어라는 건물 빌딩 이름이죠. 이 서울 스퀘어라는 이 건물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. 네, 투자한 뭐랄까, 펀드가 있어요. 이 ARA 펀드 일종 수익 증권이라는 펀드인데, 이 밑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, 이 펀드 만기가 2026년 2월이고, 투자 금액, 이 펀드에 투자된 금액이 이제 410억이라는 얘기인데, 그러니까 NH 프라임에서 여기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건지, 아니면 이 펀드 자체에 설정 금액인지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. 아무튼 금액 비율로 봐서는 NH 프라임이 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군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NH 프라임 회사는 그 다른 회사에서 이 서울 스퀘어에 투자한 이 펀드에다가 또 다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.
펀드에 펀드를 투자한 거죠. 근데 이 프라임 리츠, NH 프라임 리츠가 총 이제 자산이 930억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6%인 410억을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겁니다. 그리고 강남 N스퀘어라는 건물에도 이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195억을 투자를 했고요. 이거죠. 그다음에 서울 물산 서초 사업을 관리하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1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대표적으로 이 NH 프라임의 총 자산 중에서 이 크게 이 네 개의 펀드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. 이 펀드죠. 건물에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에 관련된 펀드에 투자를 한 겁니다. 예. 저도 이번에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이 펀드의 각각의 특징을 보니까 이 서울스퀘어는 그 ARA 코리아라는 이제 운용사 또는 자산관리 회사가 이 ARA 펀드를 이제 구성해 가지고 이 서울스퀘어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강남 N타워는 KB 부동산 신탁이라는 회사 운용사가 이 KB 강남 1호라는 리츠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서울물산 서초 사업도 현대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 회사가 이 현대 38호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다가 다시 또 NH 투자 증권에서 또 투자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삼성 SDS 타워도 그 설마 유경 파리 생제르맹은 아니겠죠?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유경 PSG 자산운용인데 이게 설마 파리 생제르맹은 아니겠죠? 유경 11호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관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NH 프라임 회사가 또 여기 유경 11호 펀드에다가 또 한 몇백억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NH 프라임이 제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아무튼 이 NH 프라임의 IR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큰 대부분 이제 큰 대기업이 입주한 건물에 투자한 펀드에다가 또 2차적으로 그 펀드에다 다시 투자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이 NH 프라임 일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모주 주식수가 1,300만 주인데요. 보니까 2,300만 주 구성 중에서 기관이 400만 주,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976만 주, 일반 투자자가 한 52%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2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총 발행 주식수는 한 1,800만 주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유통 가능 물량 수가 대략 73%네요. 거의 전체 총 발행 주식수의 내일 유통 가능 물량이 73%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. 기타 주주나 뭐 최대 주주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보유해서 걸려 있고요. 아무튼 내일 좀 관심이 요즘 같은 불황기에 리츠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현재 이 프라임 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일 유통 가능 물량은 73%가 되어 있습니다. 글쎄요, 저는 이게 확정가가 지금 5,000원이잖아요. 예. 근데 내일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또 보니까 이 프라임 리츠의 매력이라고 보면은 그 5% 배당금 있죠? 예. 배당금이 5%인데 글쎄요. 아무튼 요즘 같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불황 시기에는 뭐 투자 대안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예,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시가총액이 아니 시초가죠? 시초가가 한 10,000원으로 뻥튀기가 됐어요.
근데 뭐 요즘 같은 이 불황기에 이 대안주라고 생각해서 시초가 10,000원에 이제 뭐 보유 비중이 한 5%를 이제 샀어요. 10,000원에. 근데 뭐 내일 종가가 종가가 뭐 예를 들어서 안 좋게 최악의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내일 종가가 뭐 9,000원이라든가 8,000원에 마감되면 이거는 배당금 5%를 벌자고 들어갔는데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.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라면은 어느 정도 이 프라임 리츠가 시세가 안정된 다음에 들어가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뭐 요즘 같은 주가가 좀 안 좋은 시기에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왕이면 좀 주가가 안정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제가 어제 특강으로 준비했었죠. 제 그 매수 타점에 이 두 종목이 보이더라고요. 예, 인버스입니다.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좀 불편한 종목이죠. 이 코드 번호 124800 이 코덱스 인버스는요.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일반인들도 이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. 매수를 할 수 있어요. 오늘 종가는 6,89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. 가장 제가 주로 매수 타점으로 보는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장 긴 매물대에 걸쳐 매물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. 지금 만약에 이 긴 매물대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하겠죠.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좀 불편한 주식인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인버스인데요. 이거는 코덱스 정식 명칭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. 종목 코드는 251340이고요. 이 종목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.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덱스 인버스랑 비슷하게 가장 긴 매물대에 지금 시세가 걸쳐 있습니다. 이 긴 매물대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오늘의 종목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 두 종목이 검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오늘 또 특이사항이 이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. 예, 급락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좀 불편한 종목 인버스를 추천 종목을 넣었고요. 이 왜 급락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올해 초에 이게 올해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기사의 한 제목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 자동차 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. 그 올해 초에 트럼프가 그 자동차 관세에 부과 발언을 했었는데 그 자율주행이랑 전기차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이 올해 초에요. 그 발언이 오늘 간밤에 트럼프 측근이나 트럼프 쪽에서 이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예상이 듭니다. 아직까지 그 자동차 관세가 해결이 안 됐죠. 네.
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급락을 한 것 같아서 오늘 큰 거래량을 동반하고 제 기존의 가장 긴 매물대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LG화학이랑 삼성 SDI는 당분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트 아웃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.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모두 건강은 꼭 챙기시고요. 너무나 좀 힘든 요즘인데 모두 힘내시고요. 언제 이 기나긴 터널이 끝날지 저도 빨리 기나긴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네요. 어두운 터널이.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